네, 한정혜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명은 정보화로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국가 미래를 열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 현안 해결이 아니라 내부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장애인, 고령층,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현장이 이렇게 열악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아닌 거죠. 원장은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제대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관님, 잠깐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요.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서울신문에서 난 건데, 과로사, 근로시간 특례제도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특례업종의 과로사가 많다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운수업종, 버스, 택시, 사회복지 서비스, 의료업, 즉 다시 말해서 공중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업종에 과로가 많고, 과로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근로시간 정상화와 더불어서 특례업종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임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이거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포괄임금 이런 방식으로 그냥 노동자 사용 자유이용권을 가진 것처럼 사실은 특례업종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좀 던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첫날 국감 시작하면서 제가 공인노무사회가 하고 했던 훈련, 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게 불쌍한 학생들이, 청년들이 거기에 오히려 피해자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부정수급했다라고 해서 훈련 비용을 추징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달라고 했는데,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중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거, 제가 좀 오래된 거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게 1994년 3월 10일 김영삼 정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 중이었던 8개 공동 직업훈련원을 대한상의로 이관하면서 맺은 약정서입니다. 그리고 공공훈련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토지 장부가액으로는 8개 훈련기관이니까 한 200억 가까이, 총 자산은 한 1,500억 정도 됐습니다. 이걸 대한상의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공공훈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뭐 주는 것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들은 대한상의가 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2007년에 대한상의는 국고가 보조해준 보조금 잔액 550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양평동에 2개 건물을 임대 수익용으로 매입해서 사용하다가 2007년에 국회로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들은 징계 조치를 받았고요. 노동부는 해당 건물 처분해서 시설 교체하고 장비 구입 이런 거에 쓰겠다고 했습니다만 계속 안 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2010년에 이걸 합니다. 국회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 2010년입니다. 노동부는 공시지가 2,370억 원에 해당되는 자산을 민간단체인 대한상의에 그냥 무상으로 넘깁니다. 2010년 국감을 앞두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한상의 보조금 불법 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또 떠오르자 노동부는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노동부는 참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면 시행령을 개정해요. 아니면 행정 지침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서 하나를 삭제해버립니다. 대한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 단체의 범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직업훈련기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공공직업훈련기관으로 우리가 인력개발사업단을 지정해놨으니까. 근데 그냥 삭제합니다. 더 이상 공공직업훈련기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기타 공공기관에서도 지정 해제가 되고 민간훈련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산 한 3천억 원에 해당되는 8개 직업훈련원, 그 땅들, 자산 이런 거를 그냥 대한상의에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겁니다. 민간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열심히 하라고. 이관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2010년에 했으니까요. 그동안 이것에 대한 문제점도 계속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변한 것은 없고요.
예산이나 인사나 복지, 즉 대한상의가 직접 좀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대한상의는 사실은 인력개발사업단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력개발사업단이 대한상의 건물에 들어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료만 매년 6억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상의가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중소기업 중앙회 까지를 끼고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 있는 경제단체와 관련해서 법정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들, 이런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런 훈련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훈련한 훈련생들을 그 원하는 회원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수요에 따라서 제공을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인력개발사업단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대한상의로 이런 국가자산의 무상이관은 이명박 정권 당시 노동부의 친기업주의, 기업이 하면 뭔가 잘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친기업주의의 부산물입니다. 이것을 원상 회복하는 공공훈련 인프라의 재편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6년에 당시 참여정부에서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을 1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산업혁명 선도기관으로서 민간훈련기관이 과연 이것을 해낼 수 있는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결국 고가의 훈련 비용이 필요로 하는 그런 훈련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과연 민간이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폴리텍,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한기대, 그리고 인력개발사업단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화가 필요하겠죠. 이런 공공훈련기관들이 좀 책임지고 지금 사실 제대로 그 시청률도 안 나오고 있는 직업방송,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을 사실은 뭐 녹화를 하든지 해서 직업방송으로 또 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꼭 훈련 가서 배우지 않더라도 배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까지 고민해서 새로운 공공훈련기관 인프라 혁신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고.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투자를 통해서 훈련 인프라 한 3천억 원 되는 부분이 그 민간 훈련 기관을 그 활성화한다는 당시 정부 정책에 따라서 결정된 사안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그 직업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동안에 기존 훈련 시설 장비를 활용하되 인력개발원의 기능이 폐지될 경우 모든 인프라를 회수한다는 이런 단소조항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9월 20일 날 추가 협약서를 해놨는데요. 그동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약간 좀 훈련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저희가 대한상의 인력개발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개선 방안도 강구할 것을 요청을 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제 인력개발원에서 어떤 답변이 왔냐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비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본부의 투자도 좀 독려하고 폴리텍 신기술 훈련과 노하우 교류하겠다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 양성 훈련의 신중년 대비 기초 ICT 훈련에 이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훈련도 대비하고 있는데 지능정보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전문가 과정에 현재 30명이 양성을 하고 있고요. 5060 신중년 기초대상 ICT 훈련 과정에 13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저희가 그 민간으로 돼 있는 부분을 다시 국고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좀 면밀하게 저희도 한번 살펴보는 동시에 그 처음에 민간 훈련 기관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저희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두 번째. 네. 예, 두 번째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 장관님이 답변을 많이 준비하셨네. 네. 네. 노무사회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저희가 정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 피해 대학생 학부모 면담도 했고 부정수급 관여기관 재조사를 하고 법률 자문 등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10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그걸 끝냈는데 결과 훈련생들이 근로자 신분 허위 취득 그리고 직업훈련 부정수급 연루 등이 실제로 거기에
알기가 어려웠다 하는 그런 법률 자문위원들한테 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정수급과 관련되지 않는 훈련생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책임을 면책하는 등 구체적인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정수급액 회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나 공인 노무사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방안이 어떤 방법이 있나, 여기 대해서는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덕분으로 부정수급에 관계없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이번 기회에 마련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사전에 학생들을 참여시킬 때는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일에 동원이 되고 이런 교육을 하고 향후에 여기도 취업에는 연관이 없는 훈련이다 하는 거를 공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셨는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과로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이 없고 통계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기관 용역 줘서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문진국 의원 질의하십시오.